자, 그래서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문제 해결에 관한 어떤 제안이나 주장, 이것을 의미하죠. 자, 이건 좀 키워서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논제의 종류는 결국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정책 논제. 자, 이거 갖고도 물어볼 수 있는데 사실 논제는 진위형, 그게 사실이야, 아니야.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가치 논제입니다. 이것은 옳은지, 그른지. 그죠? 이것도 찬반으로 막 나누어서. 노키즈 카페, 노키즈 존이 있는 것을 누구는 찬성할 수 있고 누구는 반대할 수 있는데 아이들이 카페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과연 아이를 어린 아기들, 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가 유아를 동반하여 카페에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막 격렬하게 싸울 수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정책 논제입니다. 정책 논제가 이제 또 제일 중요하죠. 정책 논제는 정책의 실행 여부와 실행 방안입니다. 근데 정책 논제를 이렇게 얘기하고는 좀 안 와닿아요. 자, 정책 논제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야. 우리 아파트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 날짜를 수요일에서 목요일 하루 더 늘립시다. 이 얘기를 하면 정책 논제가 되는 거죠. 찬성, 반대. 그죠? 이런 식으로. 새로운 제도의 도입 여부는 다 정책 문제. 국가뿐 아니라 우리 학급이나 학교에서도 정책 논제로 얼마든지 토론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학교에 매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CU 편의점, GS25 편의점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없어요? 매점도 없나? 네. 매점이 없다니 너무 안타깝네요. 매점 가는 게 정말 즐거움 중에 하나인데, 예. 자, 선생님 학교 다닐 때 매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 활동 순서 보겠습니다. 활동 순서에 보면 토론을 준비해야 돼요. 먼저 우리가 토론을 준비할 때는 토론 수업의 안내문을 보고 입장을 정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입장을 먼저 정하죠. 내가 찬성 선택할 거냐, 반대 선택할 거냐 정해야 된다면. 두 번째는 토론에 관련된 개념, 그 다음에 논증의 이 개념이나 그 다음 논증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방식을 이해해야 돼요. 당연히 시험에 출제되는 포인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쟁점을 중심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필수 쟁점이죠. 어디에서 서로 충돌하느냐, 이슈가 뭐냐면. 자, 이걸 가지고 논증을 구성해 봐야 돼요. 그러면 논증의 구성 요소를 알아야겠죠? 뒷페이지에서 보겠습니다. 토론하기, 로봇셀을 도입해야 한다라는 논제로 반대 신문식 토론입니다. 반대 신문식 토론은 다른 말로, 이거 학교에서 나갔어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 다른 말로 세다식 토론이라고 합니다. 세다.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의 위대한 선생님께서. 네. 자, 세다. 뭐죠? Cross Examination Discuss Association. 미국 교차신문식 토론협회. Cross Examination이야. 서로 교차해서 검증해본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우와. 자, 눈을 아주 우아하게 감았어요. 자, 크로스 익제미네이션. 그러니까 원래는 그 찬반식 토론에서 교차 신문을 추가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세다식 토론입니다. 그 다음에 평가. 그 다음에 토론 과정과 결과가 우리가 제대로 됐는지 평가하고 입장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토론의 전체 과정입니다. 이것과 다른 것들을 배열해서 문제를 낼 것이다. 자, 그 다음, 이제 우리가 이거 기본적으로 봤다고 하니까, 어쨌든 내용보다는 요 중요한 포인트 보고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다음 주에 좀 읽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찬성 측은 보통 정책 논제에서 찬성은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변화의 정당성 얘기하죠. 도입해야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당위성 명제를 써요. 뭐뭐 해야 한다.
자, 그에 비해서 반대측은 뭘 얘기하냐면 반론해줘. 그죠? 찬성 측의 주장과 증명에 대해서 반증해야 돼요. 그거 도입하면 안 돼. 혹은 도입할 필요 없어. 그렇게 시급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그것이 너희들이 지금 얘기한 근거가 효과가 있지도 않고 당장 실행도 불가능해. 이런 식으로. 비용도 많이 들어. 시급하지 않고 비용도 많이 들고 실행도 불가능해. 요게 이제 논증의 구성 요소거든요. 요거 가지고 이제 한번 어떤 게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자, 찬반 이렇게 나갔는데 자, 우리가 빨리 오늘 중요한 것만 보고 가야 되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네요. 자, 반대 신문식 토론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논제를 두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이 그 다음 페이지에 바로 있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이 반대 신문을 하면서 상대방 논지를 반박해서 특히 이 토론은 승부를 가려야 돼요. 자, 입론 하면 자기 입장을 표명해요. 자, 반론 하면 그 상대 측 토론자가 질의응답 형식으로 검증을 합니다. 이게 반대 신문이에요. 이게 세다죠. 그죠? 그 다음에 반론입니다. 반론은 반대 측이죠. 자, 그 논박을 하는 거야. 반론은. 그래서 자신의 주장이 지닌 강점 자체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 입론, 반대 신문, 반론입니다. 그러면 반대 측이 저는 이거에 대해 반대합니다. 이것도 입론이죠. 그죠? 찬성 측이 이건 도입해야 됩니다. 이것도 입론이에요. 입론은 주장. 그 다음에 반대 신문은 그게 가능한가요? 이거 조사해 보셨어요? 그래서 검증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반론. 그쪽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사실 그거는 실현이 좀 어렵다고 봅니다. 현실적인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게 반론이야. 반론과 반대 신문의 차이점 아시겠어요? 반대 신문은 질의응답을 통해서 기초 사항을 점검하면서 반대 신문을 해보는 거예요. 물어본다. 신문이라는 것은 캐 묻다라는 뜻입니다. 자, 반론이라는 것은 반박하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고 나서는 자기 주장을 하는 게 입론이야.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블라블라블라 이거. 자, 그래서 입론, 반대 신문, 반론의 차이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여기서 이 페이지에서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면 밑에 보시면 필수 쟁점은 반드시 언급돼야 되는데 어떻게 구성되느냐? 문제의 심각성이죠. 혹은 시급성입니다.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야. 찬성 측은 심각하고 시급하다. 반대 측은 그렇게 심각하거나 시급한 문제라 볼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죠. 자, 해결 방안입니다. 실행이 가능하고 문제 해결도 돼. 이렇게 했죠. 그런데 반대측은 어때요? 문제 해결을 할 수 없고 실행도 불가능해. 이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익이 더 커. 이랬죠. 그런데 반대는 비용이 더 커. 이렇게 본다.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이걸 나가야 돼. 지금 이런 방식으로 사용할 수 없어. 지금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밑에 정리되어 있죠. 가보시면 논증 구성의 예시부터 일단 먼저 보겠습니다. 주장. 자동차 요일제를 실시해야 된다. 뭐뭐 해야 한다. 이런 것이 이제 주장이라고 했죠. 정책 논제에서. 이유입니다. 요일제를 실시하면 대기 오염을 줄일 수 있다. 이게 이유야. 실시하자고 하는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알죠? 근거. 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매연이 대기 오염의 주된 원인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그죠? 근거와 이유의 차이를 우리가 잘 파악해야 돼요. 근거와 이유를 구분하는 문제, 그래서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오늘 문제, 아까 잠깐 늦게 와서 안 받아가신 분들 다 받아가세요. 두 사람이 안 받았는데 여기 배워요. 요거 받아가야 됩니다. 이따가.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정책 문제의 필수 쟁점은 문제와 해결 방안과 효과 이익. 이해했어요? 이거 표 그냥 달달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암기죠. 수학의 공식 외우고 이런 거 있듯이 영어 단어 외우듯이 우리도 암기 필요하다. 자, 그래서 주장. 쟁점에 관한 주장을 명확하게 하고 이유. 주장을 정당화하는 거야. 학교에 매점을 설치해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식사 때를 놓치거나, 그 다음에 학생들이 뭔가 학교에서 청량음료 같은 것들을 그 건강에 해롭지 않은 걸로 이렇게 채워서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른 것도 제한적으로 취식할 수 있는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근거, 그 서울 시내 현 실태 조사에 따르면 학생의 78점 몇 %가 교내 매점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학생 인권 조례에 따르면 이 학교에 매점이 없는 것이 학생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발표돼요. 이게 근거예요. 이유와 근거의 차이를 아시겠어요? 이유와 근거. 그래서 수업 시간에는 뭔가 이 반짝반짝 빛나는 눈으로 네 하고는 시험 점수는 왜 그런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유와 근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주장. 여기 요것만 봐도 다 알 수 있습니다. 자, 찬성 측은 로봇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자, 그리고 반대 측은 로봇 때문에 생기는 사회적 문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데?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 때문에 인간이 일자리를 잃고 있기 때문이다. 했습니다. 일자리 감소의 원인은 로봇 때문이 아니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노동 총량의 법칙. 총량은 계속해서 증가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계속해서 뭔가 더 일자리의 질이 좀 나빠지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우리나라의 경우 노동자 10,000명당 작동 중인 로봇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다. 자, 반대 측은 뭐라고 했냐? 종사자 수 1,000명당 로봇 한 대가 도입되면서 지역 노동자 수가 오히려 0.38% 늘었다. 이런 게 근거가 되는 거죠. 근거. 이유와 근거. 아시겠죠? 이유라는 건 하나의 명제고 그 명제를 뒷받침하는 구체적 자료 같은 것이 근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필수 쟁점에 대한 논증도 구성해야 된다. 자, 그래서 논증의 구성 요소는 주장, 이유, 근거. 그 다음에 논제의 세 가지 그 내용은, 종류는 사실 논제, 가치 논제, 그 다음에 정책 논제. 이렇게 있다. 아시겠죠? 필수 쟁점에 대한 논증을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 다음에 전체 내용은 정리해둔 게 있어요. 211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211페이지 맨 아래 가보세요. 자, 찬성 측 제1토론자가 주장하죠. 일자리 대체 문제가 심각하고, 그래서 로봇 밀도가 세계에서 제일 높아. 따라서 일자리 관련 문제를 로봇으로 벌어들이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별도로 거두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된다. 앞으로는 그렇게 될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한 50년 뒤쯤 되면 아주 많이 잡아도 빠르면 1, 20년 뒤에는 그런 사회가 어느 정도 온다. 배당금조로 최소 몇만 원, 뭐 많이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이 매달 내 통장에 찍히는 시대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할 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실업자도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인류는 점점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선생님 생각에는 현생 인류 이전에도 지구가 46억 살인데 현생 인류 이전에도 뭔가 그 고도의 지능을 가진 존재들이 만들어낸 문명이 있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어쨌든 그런 DNA가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런 문명을 지금 우리가 만들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로봇세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유럽의회라든지 IT 기업 창업자 얘기예요. 자, 두세 개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보세요. 반대측 제1토론자는 뭐라고 했냐면 로봇으로 인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심각하지 않아. 심각성 얘기죠. 그 다음에 로봇에 도입하는 데는 어려움이 커. 즉 실행 가능하지 않다. 실행 불가능. 그 다음에 이익보다는 부작용이 더 크다 했습니다. 각각 내용 볼까요? 일자리가 늘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당장 시급한 문제라고 할 수 있어? 이렇게 했죠. 두 번째, 어려움이 더 크다 했어요. 왜냐면 과세 대상, 누구한테 과세할 거야? 라는 거죠. 로봇이 어떻게 일하면 어디까지를 잘라서 로봇이 벌어들이는 이익이라고 딱 구분할 수 있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자, 현재 우리나라 로봇 산업의 경쟁력이 최하위 수준인데 세계. 따라서
로봇에까지 도입해버리면 로봇 산업을 크게 위축시킬 수 있다. 좀 더 키운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214쪽 가보겠습니다. 거의 끝났어요. 자, 반대 신문시의 효과적인 전략입니다. 자, 이거 시험에 잘 나오는데 상대 발언 내용을 잘 확인해야 돼요. 질문자. 그 다음에 논리적 허점을 잘 지적해야 됩니다. 그리고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해야 돼요. 길게 물어보면 안 돼. 그죠? 이거는 이렇습니까? 이건 이렇습니까? 이렇게 빌드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회나 국회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그 토론회 같은 거 하거나 아니면 청문회 같은 거 할 때 보면 질문을 막 이만큼 해요. 그래서 토론도 못 배운 것들이 무슨 국회의원 한다고 앉아가지고 너무 걱정입니다. 걱정해도 해결이 안 되죠. 자, 그분들이 이제 지구를 졸업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죠. 자, 그래서 짧게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을 딱딱딱 물어보면서 체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출처, 자료 수치, 그 다음에 사실이나 사례 해석의 정확성 이런 것을 얘기해야 되고 답변자는 다르게 답변하면 안 돼. 전부 여기에 걸려서 문제가 되거든요. 똑같은 거 일관되게. 그 다음에 간단 명료하게 딱 답을 해야 돼요. 이게 오히려 공격적이야. 그럼 그렇습니다. 어째서 그렇죠? 이렇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얘기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올 거란 말이에요. 짧게 답변해야 되는데 답변도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건 제가 아닌데요.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지 않은 내용을 즉흥적으로 하면 안 돼요. 즉흥적인 것은 절대 안 된다. 자, 모르겠다,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신에 완곡한 표현, 바로 답변 드리기 어렵다 혹은 더 생각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좀 정리돼야 됩니다. 그리고 양쪽 여기에 이렇게 정리된 거 있어요. 꼭 읽어보셔야 돼요. 요거는 다음 주에 자세히 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늦게 오시고 교재 안 갖고 오시고 뭐 이런 일들이 막 겹치면 선생님이 이렇게 시간 안에 계획한 걸 다 못 나가요. 아시겠죠? 자, 9시 55분까지 입실 완료. 아니면 다음 주에 그 공포의 수업 시간을 맛보게 해드릴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마치겠습니다.